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인과 인문학에 빠진 남자 와인문의 정화봉 소믈리에입니다. 오늘은 제가 서울 시내 다양한 공간 중에 가장 편안함을 느끼면서 가장 자주 찾는 공간인 광화문 교보문고에 나와 있는데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다녔던 곳이기도 하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방황하던 시기 혹은 어려운 갈등의 시기에도 항상 교보문고에 들려서 다양한 책을 보면서 위로도 받고 새로운 길에 대한 모색과 다짐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21년차 호텔 생활을 해오면서 분주함 속에서도 잠시 여유가 날 때마다 한 달에 2번 이상은 들리는 공간입니다. 일단 종각 쪽 정문으로 들어서면 다양한 주제별로 A 섹션부터 K 섹션으로 나누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는 와인문의 와인 인문학자이다 보니 주로 K 섹션에 인문 역사 문화 섹션을 가서 신간 위주로 책을 리뷰해보고 있습니다. 혹은 A 섹션의 주제가 예술 여행이기 때문에 가끔은 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을 달래고자 A 섹션을 들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제가 K 섹션의 인문 역사 문화 종교 중에서 종교는 보편적인 부분이 아니어서 제외하고 인문 역사 문화 코너인 K 섹션의 8개의 메타별로 세분화가 되어 있어서 주제별로 제가 이미 읽었던 책 중에 저희 기준으로 인식을 확장할 수 있는 책을 한 권씩 선정해서 소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K1 인문 신간 섹션에서는 힐튼과 김종성이란 책을 선정하였습니다. 우리 힘으로 지은 최초의 대형 호텔, 1983년부터 2022년 11월 31일 폐장까지 40년 가까이 남산자락의 랜드마크였던 밀레니엄 힐튼 서울호텔. 이 호텔이 만들어진 시대적 정치적 배경과 건축적 문화적 가치를 당시 현장 사람들과 설계자이자 최고의 건축가인 김종성 씨에게 듣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석급 호텔 로비에 자연광이 드는 아트리움이 있었던 이유, 연말이면 그곳에서 자선기차가 달리게 된 사연 등 이야기 사이에 스며든 열정과 사랑이 울림을 전하는 책으로 20년 넘게 현직 호텔리어로서 자연스럽게 제목을 보고 손이 갔던 인문 신간이었습니다. K2 인문학 섹션에서는 유현준 작가님, 현재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이기도 하시죠. 최근에 다양한 책을 출간하고 계시고 그 중에 저는 인문 건축 기행을 선정했는데요. 건축물은 그 사회의 반영이자 단면으로 당대 사람들이 세상을 읽는 관점과 물질을 다루는 기술 수준, 사회경제 시스템, 인간에 대한 이해, 꿈꾸는 이상향,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보입니다. 이 책 속에 30개 건축물을 설계한 20명의 건축가는 수백 년 된 전통을 뒤집는 혁명적인 생각으로 건축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저자는 이 작품들로 건축 디자인이 무엇인지 배웠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이 건축물들을 통해 독자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가슴에 품고 있던 보석 같은 작품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K3 한국사 세계사 섹션에서는 세계를 움직인 10가지 프레임이라는 책을 선정했습니다. 지난 6월에 읽었던 책으로 프레임을 바꾸지 않으면 어떤 역사책을 읽어도 소용이 없다. 대한민국은 일제 식민지 시대로부터 현대사를 시작하여 해방 이후엔 한국전쟁을 겪고 남북으로 갈라진 채 미국으로부터 들어온 서구 문물을 바탕으로 사회체계가 형성되었다는 건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 책은 근대화 과정에서 서구 세계의 프레임마저 그대로 내면화하여 우리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린 것이 아닌지 질문을 던지며 이제 프레임에서 완전히 벗어나 다른 세상을 상상할 수 있는 힘을 되찾고자 제안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프레임을 벗어나 역사를 보는 자신만의 관점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사를 읽는 진정한 이유와 새로운 희열이 여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K4 역사 신간 섹션에서는 역사의 쓸모란 책을 선정하였습니다. 저와 함께 로컬 식탁이라는 방송 출연했던 인연으로 최대성 저자께서 직접 사인을 해서 보내주셔서 감사하게 정독한 책입니다. 역사는 삶이라는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설서다. 삶을 바로잡고 싶을 때마다 저자는 역사 속으로 시간여행을 떠났습니다. 놀랍게도 100년 전,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도 저자와 같은 고민을 하고 비슷한 위기를 겪고
또 극복해내더군요. 역사는 저자에게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되어주고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길을 걸었는지, 또 그들의 선택이 역사에 어떤 의미로 남았는지를 생각해보면 비로소 저자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K5 인문교양 섹션에서는 생각의 탄생이란 책을 선정하였습니다. 2007년도에 구입해서 2번 정도 정독한 책인데요. 이 책이 아직도 매대에 건재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걸 보니까 사실 좀 놀랐습니다. 얼마나 좋은 책이면 10년을 넘게 사랑받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인슈타인, 파블로 피카소, 마르셀 듀상, 리처드 파인먼, 버지니아 울프, 제인 구달, 스트라빈스키, 마샤 그레이엄, 분야를 넘나들며 창조성을 빛낸 인물들의 발상의 근원을 밝히는 책으로 우리 내면 깊숙이 숨어있는 창조의 본능을 발굴하고 일깨워줄 좋은 양서이고, 더불어 2022년 12월 챗GPT와 같은 AI가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 어쩌면 창의성은 더욱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 아마도 이 책이 계속 사랑받는 비결이 아닐까란 생각도 하게 됩니다. K6 인문 화제의 도서 섹션에서는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고 묻는다면이란 책을 선정하였습니다. 누구나 삶을 살아가며 후회를 하며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을 겁니다. 이 책은 후회를 통해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쓰인 책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살아온 인물들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실수를 하고 삶에 벽이 생겼다고 느껴질 때면 무너지곤 합니다. 그러나 책에서는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음을 거듭 강조하며 중요한 것은 그 실수 후에 어떻게 행동하는가, 반성을 통해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중요한 삶의 지혜와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더운 여름철 휴가 기간에 휴양지에서 조금은 가볍게 읽으면서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양서인 것 같습니다. K7 심리학 섹션에서는 집단의 착각이라는 책을 선정하였습니다. 2019년에 와인 인문학 콘서트를 통해서 함께 진행했던 조승현 작가님, 지금은 조승현의 탐구생활이라는 채널로 구독자가 무려 177만을 가지고 계신 스타 유튜버가 되셨고요. 최근에 그 채널에서 추천했던 책이어서 저도 바로 사서 정독한 책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집단 속에서 다수결은 과연 다수의 선택이 맞을까? 침묵은 어떤 오류를 빚어낼까? 상대방의 생각을 넘겨짚으며 스스로 깨닫지 못한 채 일조한 오류들은 어떤 결과를 만들까? 저자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례를 끄집어내어 현대사회에 만연한 집단적 사고의 위험성과 광기의 오류들을 신경과학과 사회심리학 관점에서 날카로운 통찰과 지혜로 분석합니다. 나는 누구이고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간단하면서도 묵직한 철학적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할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은 나답게 산다는 것이란 책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매대인 K14 철학 섹션에서는 건너가는 자라는 책을 선정하였습니다. 탁월한 사유의 시선을 주관하신 최진석 교수님의 팬으로서 새로운 신간이어서 바로 집어들어 정독한 책입니다. 혹시 당신 지금 흔들리고 있지 않은가? 제 아무리 애를 써도 나은 몸 건사하기도 쉽지 않고 앞으로도 그리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시대의 흐름에 몸을 채 못 가누고 있지는 않은가? 하지만 파도가 높을수록 자세를 낮추고 정신을 또렷이 차려야 하는 법. 모든 게 뒤바뀌고 엎어지는 시기일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것은 삶의 무게중심입니다.
격변의 흐름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기에 우리의 하루하루는 너무도 소중합니다. 어쩌면 별 생각 없이 살아갈지도 모르는 하루하루의 평범한 일상은 멀리서 보면 인생의 여정에 내디는 한 걸음 한 걸음입니다. 하루하루의 족적이 모여 인생의 궤적을 그리는 것입니다. 철학자 최진석이 반야심경에서 길어올린 가장 깊은 질문을 만날 수 있는 책입니다. A. 예술과 여행 섹션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도슨트로 불리는 김찬용 작가님이 쓰신 미술관에 가고 싶어졌습니다를 선정했습니다. 꽤 오랜 시간 예술적 소양을 갖춘 일부 부유층이 향후에는 문화로 인식되었던 미술 전시가 이제 대중의 한가운데로 들어와 있습니다. 대형 미술관뿐 아니라 갤러리, 카페 등 여러 공간에서 전시가 기획되면서 다양한 전시를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전시장은 엄숙하고 고상해야 된다는 인식이 젊은 관람객이 들면서 인스타그래머블하고 개성 있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술에 대한 지식 없이 전시를 관람하고 나오면 제대로 본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17년째 현장에서 도슨트로 근무하고 있는 저자 김찬용은 전시를 좀 더 잘 즐기고 싶은 관람객들을 위해 자신의 전시 취향을 발견하는 법부터 국내외 미술관 추천까지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김찬용의 아트 내비게이션 같은 책은 무겁지 않으면서도 명쾌하게 미술사가 정리되어서 미술에 대한 관심이 생기신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미술사 입문서입니다. 저는 광화문 교보를 자주 오다 보니 주변의 맛집과 카페를 찾아가서 책을 보며 시간을 보낼 때도 많습니다. 교보 바로 옆 건물의 D타워도 자주 찾아가는 공간인데요. 먼저 SPG 그룹에서 하는 피그 인 더 가든입니다. 신선한 샐러드와 메뉴들을 현장에서 바로 선택해 조리되고 혼자 시간을 보내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카라멜의 진심인 인덱스 카라멜은 순수하고 좋은 재료들만을 사용하여 만든 수제 카라멜로 지인들에게 센스 있는 선물을 할 때 가끔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더불어 맛있는 커피와 베이글이 생각날 때면 어김없이 들리는 포비입니다. 런던 베이글 뮤지엄도 유명하지만 유명세 때문에 베이글을 사려면 1시간 넘게 줄을 서야 하는데요. 포비의 가격과 품질이면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 사랑하는 딸과 광화문 교보 데이트를 할 때면 들리는 곳인데요. 국내에 버거를 잘하는 곳이 참 많지만 브루클린 버거 조인트에서 두툼한 미국식 패티에 두툼한 프렌치 프라이와 수제 맥주 한 잔이면 너무나 만족한 한 끼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새 책을 구입하면 설레는 마음으로 책을 펼치면서 버거를 먹을 때 느끼는 소소한 행복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와인문의 와인문학자가 가장 자주 가는 광화문 교보문고를 방문하는 일상이었습니다.